안녕하세요, 권원장입니다. 성인 ADHD의 치료 중에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지난번 주의력 향상 방법에 대한 영상의 후속편으로 오늘은 기억력 개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억력은 항상 주의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력이 보존된 상태여야 기억으로 제대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주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기억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환경 세팅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달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간 달력은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공유를 하는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과 예를 들어 생일 파티 준비 중 케이크를 주문하거나 식당을 예약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기도 하겠지만 가족들이 기록해서 내게 상기를 시켜줄 수도 있어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내 활동이 가족들 전체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니 동기부여도 됩니다. 벽걸이 달력으로는 보다 미래의 큼직한 일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기념일, 가족 휴가, 여행 준비 기간, 생일 등을 미리 크게 표시해 두세요. 그에 따라 장기적 미래 계획을 세우도록 상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억에 관한 환경 세팅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이것인데요. 개인적인 일과를 챙길 때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시작 전에 쓰는 할 일 목록 작성입니다. 폰에 어플로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지속적으로 쓰기 편한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한 후로는 항상 소지하면서 하루에 두세 번 들여다보면서 수정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할 일 목록은 하루 단위로 있는 약속이나 해야 할 일,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기는 데 좋고요. 주간 달력, 벽걸이 달력과 연동해서 장기 목표를 위해 작게 할 일들로 나눈 것들을 기록해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삿짐 센터 알아보기, 통화하기, 견적 미팅하기 등을 서로 다른 날짜에 챙길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할 일 목록에 따로 적어두는 거죠. 매일 할 일 목록을 범주별로 작성해두고 완료했을 때 체크 표시를 하거나 지우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고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으로는 순간 메모하기 어려울 때 지나가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붙잡아둡니다. 녹음해둔 것을 확인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이후 할 일 목록이나 아이디어 노트에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일정 시간 동안 할 일을 하거나 휴식, 노는 시간을 미리 지정하고 경계 지어주는 알람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에 맞춰서 이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할 일 목록을 정하고 스케줄을 짜면서 큼직한 일정에 대한 알람을 미리 맞춰두면 깜빡할 일이 한결 줄어들 거예요. 할 일 목록, 녹음, 알람 등은 모두 폰의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맞는 툴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부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기억으로 온전히 남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선 영상으로 알려드린 주의력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숙지 연습해서 그 순간에 내 관심의 초점이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향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추후에 정보를 회상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을 할수록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보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죠.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지훈이를 만나기로 했다.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지훈이를 만나기로 했다.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지훈이를 만나기로 했다. 또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단어뿐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연결하면 더 기억이 강화가 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기억할 때에도 저녁 6시에 향해 있는 시계바늘, 강남역 10번 출구 앞 올리브영 매장, 지훈이의 모습 등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내용을 반복하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남을 거예요. 공부 중에 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예전에 영문법에서 명사의 5가지 종류를 외울 때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를 고추 보물집으로 외웠던 게 민망하지만 아직도 떠오르네요. 암기할 내용을 점차 시간 간격을 늘리면서 다시 떠올려보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1차로 외워보고 5분 후에 다시 떠올려보고 30분 후, 1시간 후, 마지막으로 다음날 다시 순서대로 떠올려보는 거예요. 물건을 잊지 않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때 필요한 물건을 잊지 않고 챙기는 좋은 방법은요, 준비물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가방에 물건을 넣을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해서 지웁니다.
그리고 가방을 현관 근처에 미리 갖다 두는 것이에요. 다음날에 신고 갈 신발 옆이면 가장 확실하겠죠. 또 예전 경험을 떠올려 보았을 때 외출 전 동선에서 자주 놓고 가는 물건이 있다면 그 공간에는 리마인드 메모를 써서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기 옆에는 약, 화장실에는 여분 렌즈, 화장대에는 립밤, 방문에는 폰, 보조 배터리, 최종 관문으로 현관 손잡이 쪽에는 차키, 에어팟 이렇게 매일 쓰면서 입고 나가면 곤란한 물건들, 예를 들어 지갑, 카드, 안경, 이어폰 등은 아예 현관문 근처에 보관함에 두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놓아둔 곳을 찾고자 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역순으로 알아보는 것인데요. 내가 폰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게 언제지? 내가 집에 들어와서 어디에 있었지? 내가 그 장소에서 폰을 놔둔다면 어디에 보통 두었을까?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ADHD를 가진 분들이 약물 치료의 도움에 플러스 알파로 기억력을 개선시키고자 할 때 해볼 수 있는 환경 세팅 그리고 내부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앞서서 내용을 반복할수록 기억에 더 잘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도 그렇게 사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